1920년대 자동차에 관한 유선형 이론이 정립되면서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본격적인 자동차 속도 경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즘의 자동차 경주는 출전 팀별, 팀 컬러가 중요하지만 당시 192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자동차 경주는 국가 대항전의 성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FIA는 자동차 레이싱에 출전하는 국가색을 정했었는데 처음에 정했던 색은 영국 그린, 프랑스 블루, 미국 레드, 독일 화이트, 벨기에 옐로우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이탈리아가 자동차 레이싱에 재합류하면서 미국의 빨간색을 빼앗아갔고 미국은 파란색에 흰색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드 컬러는 꾸준하게 레이싱 스포츠 마케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페라리의 대표색이 되었습니다. 독일 팀의 하얀색은 레이싱카 무게 제한에 걸려 1kg의 무게라도 줄여보기 위해 독일 팀이 선택했던 페인트를 벗겨내는 방법. 그렇게 페인트를 벗겨내다 보니 속에 알루미늄판 바디 색깔이 그대로 드러났었는데 이 은색 자동차들이 그랑프리를 석권하면서 자동차 레이싱 취재 기자들이 실버 에로우라는 별칭을 부르면서 그 은색이 대중적 인기를 얻자 독일팀은 스스로 하얀색을 버리고 1934년부터는 은색을 공식 팀 컬러로 지정하여 은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독일은 카 레이싱을 통한 자동차 마케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 레이싱 모터스포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역시 이탈리아의 페라리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많고 내구성도 떨어지지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본질을 속이는 높은 스펙과 고급 소재 위에 이탈리안 레이싱 레드 컬러를 입힌 페라리는 예쁘다라고 하는 매력가치와 레이싱 팀이 만든 차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80년 이상 자동차 산업의 욕망과 안전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증폭해 왔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페라리의 홍보 자료에 의하면 레이스 팀을 꾸려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40년대 중반부터는 레이싱카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팔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의 고객들은 사람들 앞에서 고성능 레이스 스펙 사치품으로 의수되고 싶어 했었을 뿐 차를 매우 아끼며 소중히 다뤘습니다. 하이엔드 스펙의 초고가 기계를 소유하여 사람들 앞에서 의수되고 싶어 했던 이러한 고객의 취향은 이미 1950년대부터 무르익어 있었으며 그러한 시장 수요를 페라리는 일찌감치 눈치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이미
비틀의 튜닝카로 비틀의 10배 값을 받는 스포츠카 마케팅이 잘 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페라리도 억대의 차 가격을 하고 일부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하면서 엔진 방방거리는 소리로 요란을 떨며 다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페라리 유저들은 단순 부유층들로서 스피드를 즐긴다기보다는 그저 상징적 의미로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형물로 차를 이용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라리의 스피드나 차 성능에 대한 증명은 카 레이서들이나 폭주족들이 꾸준히 해주고 있고 FIA와 결탁을 해서라도 포뮬라 1 레이싱의 상위권은 항상 페라리여야만 했습니다. 비록 최근 수년간 포뮬라 1 톱 자리를 여러 차례 놓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포뮬라 1의 톱 클래스라고 연관하여 생각하는 잠재의식은 이미 수십 년간 충분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페라리의 스포츠카 사업 초기 1950년대에는 공도위의 자동차가 4000cc, 5000cc 엔진에 수백 마력 이상의 힘으로 공도를 달린다는 건 충격적인 풍경이었고 그들에게 카레이싱은 고성능 차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성능과 디자인이 만나 페라리는 오늘날까지도 빨간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페라리가 레이싱계의 톱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자동차 레이싱의 대형 참사들로 인해서 벤츠나 알파 로메오 같은 페라리의 제1 경쟁자들이 자동차 경주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페라리는 계속해서 경주에 출전하였고 페라리의 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쉐는 페라리의 경쟁 상대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영국의 오스틴이나 맥라렌, 로터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포드가 GT 레이싱카로 페라리를 몇 차례 이긴 적은 있었으나 그때뿐이었고 그 이후 2000년대 현재까지도 페라리의 독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자동차 레이싱판에 되돌아온 벤츠의 AMG 터보차저 머신들로 인해 페라리의 독주는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또한 194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포르쉐 레이싱팀의 성적도 한몫하고 있고 영국의 에스턴 마틴이나 맥라렌 레이싱팀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꾸준히 속도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페라리의 독주는 막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Mercedes and Ferrari were pushing the limits of what could safely be driven on the tracks of that era. A string of accidents horrified the public. Alfa alone lost 3 drivers. Then, in 1955, a Mercedes veered off the course at Le Mans and tore through the crowd. Over 80 spectators died.
This series of tragedies prompted Alfa Romeo, Lancia and Mercedes-Benz to withdraw from Grand Prix racing. This left the field wide open for Ferrari. From the first Ferrari and straight through every model since, there has been a desire to blend racing with style. They produced beautiful pieces of sculpture that look fabulous, go fast, and make an unforgettable sound. Enzo Ferrari captured the Italian passion for automobiles and became a giant legend. 카 레이싱은 점차 기업의 스폰서십이 확대되면서 국가대항전의 의미는 약해졌고, 카 레이싱의 국가별 색상은 이제 기업의 대표색으로 대체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